39명.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살려야 하는 병원에서 말이죠.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한순간에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원인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흥구 열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그 세종병원 화재 사고 수사본부가 3차 합동 검식을 마쳤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당초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예. 최초 발화 지점은 응급실 천장 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아, 응급실에서 약간 증축한 그 탈의실 네네. 그 천장이죠. 예, 한복 탈의실 부분이라고 예. 하는데요. 탕비실 부분. 예. 특히 이제 3층의 연결 복도라든가 예. 이런 불법 증축된 이런 공간으로 다량의 연기가 확산됐다라는 아하. 것을 추가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 브리핑 결과에 대해서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그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즉, 이 그 탕비실 그 자체에 설계 도면에도 없는 새로운 건물과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 전기에 무엇인가 그 과부하라든가 예. 이렇게 걸렸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는가. 예, 예, 예. 큰 틀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와 같은 그 사고 뒤에는 불법이 그 만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예. 이런 점을 우리가 꼬집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그 이사장은 불법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얘기는 법에 피해 나가는 거지만 그렇죠.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상의 그 예를 들면 말이죠. 아까 그 잠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전기가 멈추게 되면은 예. 수동식으로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어제 그 정밀 감식을 해봤더니 그 뒤편에 있었는데 탕비실 예. 뒤편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돌아가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그냥 회색 천만 이렇게 덮여 있었던 거죠. 이게 작동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도 멈춰서 6명이 사망을 그 안에서 한 것 같고요. 또 그 4명이긴 하지만 산소호흡기 예. 상당히 그 전기가 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3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예. 그렇다 본다면 기울여야 할 의무 자체를 해대했고 지켜야 할 법 규정 자체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이사장이 얘기했을 때는 법의 그 맹점적 예. 측면에서는 불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예.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사실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사실은 전환이 되면서 뭐 출국 그 금지를 출국 시켰고요. 금지가 네네. 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코 사소하지 않은 그 잘못, 그러니까 법으로는 피해갈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낱낱이 따져보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잘못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화재 참사의 첫 번째 쟁점 무단 증축입니다. 네네. 무단 증축으로 인해서 화재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단 증축을 하면 화재에 취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교수님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무단 증축이라는 부분은 사실 최초의 건물이 시공됐을 때 당시의 설계 도면과 벗어나는 예. 이러한 그 환경을 무단 증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해당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층하고 예. 특히 뭐 4층, 5층 예. 총 한 5군데의 불법 이런 증축이 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대부분의 설비들이 가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희가 뭐 콘크리트를 치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행하는 데 굉장히 또 부담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고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시설들을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특히 전기 설비 같은 경우도 가설로 인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이런 안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층 통로도 23.2제곱미터가 무단 증축됐는데 주로 이 통로를 통해서 네네. 그 연기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퍼졌다 이런 감식반의 결과들이 나왔고요. 네. 지금 애초에 그 처음 발화가 됐다는 그 지점이 네네. 그러니까 불법 증축된 탕비실의 천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서 불법 증축을 통해서
전선에 스파크나 불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왜 일어날 수 있는지.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불법 증축돼 있는 부분들, 특히 최근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예. 계속 밝혀지고 있지만 전열기구라든가 이런 음. 부분들을 아마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얘기 좀 제가 네네. 보충해드리면 전기주전자 2대. 네네. 이것도 사실 전용기에 준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멸기용기 2대, 냉장고 1대, 전기 온수기 1대, 네네. 변압기 1대, 산소통 1대가 거기에 설치돼 있었다니까 이걸 전체를 커버하려면 사실은 그렇죠. 예, 굉장히 독립돼 있는 어떤 누전 차단기가 있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시설이 전혀 없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감식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보통 화재 감식을 나가면, 예. 화재 조사를 나가면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과열이 되는 부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항값의 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전선에서 예. 특이한 어떤 그 화재 패턴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수에서도 예. 정밀 조사를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규명을 하게 될 텐데요. 예. 아마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도한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예. 과열에서 예. 최초의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됐을 거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 재료를 사용하고요. 가설 예. 재료는 뭐 아시는 것처럼 샌드위치 패널이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스티로폴 안에 착화가 됐다라고 하면 엄청난 유독가스가.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위험한 가스들이 아마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왜 전기 스파크를 병원 이사장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스파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네.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전 차단기를 안 달았거나 뭐 법에서 정한 거 이상의 엄청난 저항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걸 불법적으로 달았다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아예 그냥 가설된 것이 뭐 너무 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녹아가지고 뭐 불이 붙었다 이런 내용일 텐데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장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점검을 다 받았고 예. 그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기 때문에 예. 할 바는 다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어쩔 수 하고 없이 사온 스파크가 것이다. 났다. 뭐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예. 그 스파크 자체가 결국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스티로폼으로 옮아갔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검은 연기, 예. 그 농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농염으로 휩싸였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 농염을 사전에 줄이거나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소방 시설들, 뭐 예를 들면 그것이 뭐 방화문이 될 수도 있고 예. 재현 설비도 될 수 있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하면 일정 면적 이하면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 입장에서는 법의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내가 그걸 다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19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이런 입장에서 예. 그와 같은 모습 자체가 상당히 무엇인가 아픔을 잘 모르고 면피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더 불만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재현 시설도 네네. 이 넓이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재현 설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우리 법이 진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스프링클러도 없고 네네. 재현 설비도 없고. 네. 그런데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 네. 증축을 한 부분도 이행 강제금만 내면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현행법에서는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은 아닌 거죠. 예. 근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건축법이나 소방법 자체가 예. 지금 세종병원 사건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현구역 같은 재현설비 같은 경우에는 재현설비는 원래는 소방대를 위한 설비입니다. 사실은 거기 있는 물론 이제 제시자들도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예. 이 재현 설비는 소방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설비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재현 설비들은 예. 그 연기 발생량,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적으로는 컨셉을 가연물을 제한하는 거죠. 예. 가연물을 제한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연기 정도를 발생하겠다. 최악의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예. 그러한 컨셉인데 무슨 지금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런 어떤 A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뒤에 상황들을 커버해서
거꾸로 예. 그 B나 C에 대한 것을 강화한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현 시설 자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밀양 씨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2011년서부터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텨왔는데 그것을 뭐 가가지고 정말 이행강제금만 받으려면 제대로 전선이 설치되는지 이런 거는 좀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자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안전을 최우선 담보해야 할 그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다만 이제 그 행정법적 그 측면에서 보면 이 역시 사실은 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 상당히 그러니까요. 좀 있는데 왜냐하면 말이죠. 이 아까 불법 그 증축물 자체가 지금 이 건물의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다 합쳐보면 1,500제곱미터인데 아까 창고, 무슨 복도 등을 합하게 되면 150제곱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8년 전 2011년부터 시정 명령을 했지만 이것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돈만 냈습니다. 3천만 원을 냈는데 그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병원 측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행 강제금을 8년 동안 3천만 원 내는 것이 시설을 보수하고 없앤다는 것보다는 이익 구조 면에서는 훨씬 득이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병상도 많아지고 또 고쳐야 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밀양시라든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불법 증축물이 발견이 되게 되면 예를 들면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리력으로 그 건축물을 부시는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민원도 생기고 그렇죠. 무엇인가 더군다나 병원이고 또 지자체의 그 선거와 관련돼서 사실은 좋은 느낌도 안 갔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것이 깔려 있다 보니까 8년 동안 그냥 이행 강제금으로서 불법 증축물이 그냥 도외시돼서 넘어갔다. 그래서 사실은 불법 증축물 때문에 이번 연기가 빠지는 것을 방해됐을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 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수사에 초점을 현재 맞춰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주 의료원이 없어지면서 병원